그 리더의 성장과 발전이 리더가 속해 있는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과 저는 비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이제 그 조직 차원에서 리더십을 개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회사나 조직 전체 차원에서 리더는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리더십을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인가 또 요구할 것인가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에는 별로 데이터가 없는데 외국에는 되게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잘 나간다는 그 실리콘밸리에 잘 나간다는 회사들의 문화, 그 문화의 속성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콜라보레이션, 하나는 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는 인티그리티. 와 그 윤리적인 행동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표님 혹시 콜라보레이션하고 네. 코퍼레이션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영어는 잘 모르겠고 한글로 말해서 협력이라는 용어하고 네. 그다음에 협업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용어는 아레날이 명확한 거죠. 어떤 그렇죠. 일을 하는데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분업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가, 이건 누구누구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전체 일을 하는 것을 이 협력한다, 협업한다는 의미는 팀으로 일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고 협업해서.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협업이 비능률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적 결과로 봐서는 훨씬 더 좋은 그 성과나 탁월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협력보다는 물리적인 어떤 협력 관계보다는 협업에 대한 것과 팀워크에 대한 것, 팀플레이를 좀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레나를 잘 나눴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물이 정말 엉뚱한 걸로 가거나 최종 책임자 혼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는 실리콘밸리의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서로 처음부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제가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엔드픽처로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가는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냥 우리 이제부터 콜라보레이션 합시다. 자, 콜라보레이션 좀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부터 이노베이션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있는 요인이 뭘까라고 얘기했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트러스트, 신뢰, 그리고 커미트먼트.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나도 헌신할 거야,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됐을 때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드거 샤인이라는 조직 문화의 또 대가이신 네. 그 에드거 샤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라미드로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맨 위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방하는 인공물이죠. 건물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우린 조직도 어떻게 생겼고, 계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제 인공물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표방하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요 고객 중심이에요. 저희는 굉장히 이노베이션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핵심 가치로 표방하는 이런 가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게 가장 밑에 피라미드 가장 밑에 있는 집단의 암묵적인 가정, 소위 얘기하는 족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력사원이나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말이야 그렇게 회의 시간에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다 네가 하게 돼. 야, 그 대표님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아예 그 앞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물려주는 이 사람들한테 구전되어 있고 사람들의 심리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그 족보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특징이 트러스트와 그 커미트먼트가 이 족보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족보에 들어가 있어야 이 세 가지의 표방하는 가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그 밑에 예를 들면 우리 리더가 우리 이노베이션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어떤 얘기든지 말해도 좋아. 그분은 진짜로 어떤 허접한 얘기를 해도 그걸로 너를 평가하지 않아. 그걸 갖고 오히려 조금 더 새롭게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이런 신뢰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더 협력하게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표방하는 가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조직 문화에서 사실 구성원의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 리더십, 리더십들의 여러 사람들의 그 함께 그쵸. 표방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느껴지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결국 리더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감을 갖는다. 그 조직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일 어떤 팩트보다는 그 아까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감이랄까 더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로 자기 자신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면 리더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어떤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리더들이 코치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제가 나이가 네. 몇인데 지금 변합니까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변하셔야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변화라는 건 마인드셋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특히 세상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상대는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마인드셋을 변화하고 실제로 마인드셋이 변화했다는 건 또 행위를 통해서 그게 강화되기 때문에 행동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 또 원론적으로 오면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내가 막 지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거 참 의견이 좋은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습관의 형성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팀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경청이라는 게 그것도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까지 지금까지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나? 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망가져 있나? 어떻게 나의 리더십 진단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뭘 다시 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지금 당신 코치가 쓰는 당신의 말투를 내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질적인 부분과 경험이 다르다. 그래서 팀장님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영역을 워낙 잘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쪽에 쉽게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지만 팀장님은 일을 분석하고 현상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오류를 잡아내는 것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능했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일로부터 사람을 떼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몰입하게 할 수 있을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막 배워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니까 용기를 내서 계속 하자. 요 만트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습관에 관한 책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태권도에도 그런 게 있나요? 구분 동작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공감적 경청을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입으로 경청하고 감정도 알아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의도도 알아주고 이게 굉장히 경청의 깊이가 굉장히 큰데 한꺼번에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걸 구분 동작으로 이제 쪼개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구분 동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윽하게 바라보고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구분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 동작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구분 동작 중에 당신이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했더니 눈을 바라보고 약간의 눈에 그분이 약간 눈이 조금 빼촉하세요. 근데 눈에 스마일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여 보는 거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럼 오케이 2주 동안 한번 그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구분 동작을 쪼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자기의 정체성하고 연결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경청해야지 이게 나한테 별 의미를 주지 않거든요. 제가 이 경청을 당신이 경청을 왜 해야 되냐, 당신이 경청을 왜 중요시 여기냐라고 했더니 나 혼자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조금 더 그 일에 흥미를 갖고 자기 일에 애착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가 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을 통해서
더 큰 울타리를 만드는 것, 네, 그런 자기의 미션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만약에 어떤 행위나 태도나 어떤 행태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구분 동작으로 쪼개시는 거, 두 번째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것을 정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으면서 전적으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경청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는 단어이고 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의 경청 지수는 100점 만점 몇 점 정도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 80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경청이라는 어떤 평가 지표나 지수를 가지고 객관화시켜 보니까 한 20점,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리더들이 스스로는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경청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잘하는지 그 객관적으로 잘하는지에 대해서 좀 비즈니스 코치를 좀 만나서 좀 진단을 해보든지 좀 이렇게 부하 직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리더십의 개발이라는 것, 또 이렇게 경청에 대한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관적 판단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